안녕하세요. 주천고수 송재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 1월달 수출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회복세로 이어지고 있고, 선진 국가들도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바이든 그 새로운 그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재정을 확대하는 그 정책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중의 그 채권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본다면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되고 또 금리가 올라간 시점에 어떤 경기 민감 섹터주 중에서 가치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짧은 관점이 아닌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련된 그 종목들의 흐름이 섹터들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바라보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지금 미국의 급조 금리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0.5까지 빠졌고 또 지금 최근에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번에 그 시장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국채 금리가 이제 1%를 돌파한 시점에 한번 흔들렸죠. 근데 실적으로 지금은 1.157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여기 넘어간 이후에는 크게 별다른 반응이 없죠. 그래서 처음 어떤 이벤트에서 처음 겪었을 때 많이 시장에서 좀 불안해 하는데, 실적으로 또 이걸 넘어가게 되면 또 불안 요인이 아닙니다. 그냥 바뀌죠. 경기가 회복되어 있고 돈이 좀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을 또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0.5에서 1% 넘어갈 때 흔들렸지만 추세적인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점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보게 되면 2014년도에 한 3% 하단 쪽까지,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참일 때 그때 보게 되면 3%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많죠. 그래서 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금리 인상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치주의 있는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주가에서 보면 올라간 종목들 한번 쭉 찾아보시면 그 금리 인상 시점하고 올라간 종목도 보면 가치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 경기 민감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계속 말씀드려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건설 관련된 업종도 하나의 거기에 가치주 성격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매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다면 해외 쪽은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국내가 좀 회복되는 양상이 있고, 이번에 특히 정부에서 그동안은 이제 가격 어떤 그 공급보다는 이제 세금으로 많이 관리를 했다면, 이제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2월 4일 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확대에 대한 공급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면 2025년까지 이제 전체 물량을 보게 되면 이제 83만 6천 호 이 공급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이 32만, 인천과 경기도에 29만, 그리고 5대 광역시에 22만 이렇게 진행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재생 사업도 하고 도시 재생을 통해서 공급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 택지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공공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 보니까 인천 경기 쪽에 18만 이렇게 움직이고요. 광역 쪽에 이렇게 5만, 그리고 3만 정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 사업에 이제 9만, 역세권에 이제 한 8만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권하고 경기권은 택지를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약간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거기를 소규모 단위로 해서 계속 주택을 공급하는 그 전략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공급 물량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수치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전하고 다른 점은 확실히 주택 공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시멘트라든지 건설 자재 그리고 이제 건설 업체 주택을 주로 하는 건설 업체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에 있는 뭐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도시 재생 관련해서도 하기 때문에요. 또 리모델링도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샘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된 가구 업체들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대책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는 이미 좀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이제 시멘트주들도 많이 올라왔죠. 건자재, 건설 전반의 수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변화된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아마 그 문재인 그 대통령 그 정권에서도 이제 있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도 확대 정책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지금 확대를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동일하게 계속 어떤 확대 전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 증가 추세는 향후 2, 3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걸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PBR 관련해서도 어떤 ROE 개선된다면 수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시멘트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출하량에 딱 맞겠죠.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관련된 유진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건자재 기업들도 이제 그 기간을 두고 어떻게 수혜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보게 되면 공공 물량도 있고 민간 물량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가 그 물량하고 이 고가 물량 라인까지 모두 좀 수혜가 된다는 점.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참고용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처음에 기초공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PH 파일 같은 대표적인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양 파일 같은 기업들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초공사 하면서 먼저 수혜를 받는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에 골조공사하면서 시멘트주, 레미콘, 철근 관련된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시멘트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요. 레미콘 이쪽이 관련된 기업들 있죠. 그래서 레미콘은 유진기업이 많이 보이고 시멘트는 되게 많습니다. 뭐 쌍용양해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현대, 한일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쭉 보게 되면 뭐 창틀 설치도 있고 창호 많이 있죠. 그래서 LG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 안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개월수를 보면 이제 10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창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마루 바닥 관련해서 뭐 이건 산업이라는 데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또 추가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이제 도시 재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오늘 그 한샘 같은 그 실적 발표가 나서 오늘 또 이제 살짝 어느 정도 또 떠서 이제 그 갇혀 있어서 그게 크게 뭐 가지 못했지만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치주 성격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리포트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선정을 했고요. 결국 이제 주택 건설이 증가하게 되면 엘리베이터의 설치 증가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리포트에 이제 NH투자증권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한 56,000원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건설 발주 물량이 한 29.5% 증가하면서 엘리베이터 수요가 회복됐고, 이제 앞으로 있어서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힘입어 지속적인 매출 확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그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업인지 먼저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그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300억대 이익을 냈고요. 승강기 판매 67, 승강기 AS 리모델링, 레저 관광까지, 관광은 20%. 그래서 자회사가 현대 아산입니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업 관련주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 아산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가 거기 남북 경유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바이든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한다든지 만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테마주로 이제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자회사가 현대 아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의 산출은 이제 경쟁사의 그 타겟에 목표가를 맞춰서 56,000원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고요. 코로나19 사태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제 주택건설의 시장 회복에 따라서 밸류 정상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 그래서, 해외 쪽에 그 엘리베이터 기업들의 밸류가 한 29배, 포로 보면 29배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그 부분에 본다면 앞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 또 이제 지금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고 고령화를 통해서 1인 가구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많은 건축물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엘리베이터는 또 당연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번에 주택 공급 관련해서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 이제 보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한 56%,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53% 증가하고요. 수도권에 대해서도 한 62% 물량이 좀 확대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주택 보급에 따라서 어떤 낙수 효과는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뭐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설 수주의 한 29% 정도 좀 진행될 걸로 보고 있다는 점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건설 착공 비율이 21% 확대됐다. 이 부분이 이제 이미 건설사 수주의 그 실적이 29%, 그래서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를 본다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뭐 정부에서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상기 신도시 사업이 좀 그 정부에서 이어갈 것 같고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게 그 주택 공급량 전년 대비 한 50에서 6% 정도 확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영종률로 보거나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대 엘리베이에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플러스에서 본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중국의 이제 건설 경기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무상증자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잠깐만요. 다른 증권사에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이제 급등이 한번 52,0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쭉 한번 작년에 그 10월달 한번 시장이 급락할 때 8, 9, 10월 이후에
이제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21선에 이에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61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1선에 대해서는 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21선 그 지지 여부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추세만 타고 올라가 준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52,000원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호황기 때 아까 제가 그 금리가 좋았을 때 흐름을 보여드렸죠. 그때 하여튼 그때 미중 무역 그 구간에 있었고, 이때 남북 경협 관련해서 한번 강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북 경협주로 한번 분류가 되면서 강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남북 경협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죠. 남북 경협 관련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구간에서 한 1차적으로 한 52,000원 구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요. 가격적 면에서도 이제 부담이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현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약간 해결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리. 그래서 이제 올해 빠른 회복이 2021년에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증권사에서는 이제 두 개의 증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올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보증권이고 하나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 주가를 한 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신규 호조 수주에 대한 호조가 올해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목표가를 3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이번에 39% 상향을 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은 상승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좀 이제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에 있죠.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 가격대를 보게 되면 흐름은 이렇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마 3만 원대에서 이제 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2018년도는 이제 뭐 경협주로 한번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보시면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잘 나갈 때 옛날에 이제 트로이카였죠. 건설, 뭐 조선, 뭐 금융주, 뭐 증권주 포함해가지고 트로이카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건설주가 잘 나갈 때가 뭐 1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좀 부담 요인이 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어떤 가치주 성격에서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앞으로 이제 주택 보급의 확대 흐름을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 61선 자리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좀 관심 있게 좀 볼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해외 쪽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이 좀 큰 회사죠. 현대건설 같은 해외 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해외 쪽의 부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수주 보게 되면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작년에 좀 받아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 이제 올해 더 추가될 걸로 보여요. 해외 쪽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 일정 비율 이번엔 국내 쪽에 대해서 플러스 됐기 때문에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볼까요? 한 2조 원 정도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본다면 좀 더
20조 원 정도, 20조 원 정도 플러스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올해는 매출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그 매출이 늦어졌거든요. 매출 인식이. 근데 이게 다시 반영된다는 점이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회복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주택 건축 관련 공급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년 평균 관련해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과거의 수치보다는 이제 크로스되는 더 좋아지는 흐름이 도표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4분기 때 실적은 별로 좋지 못했던 점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 지연이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이미 해외 비용 처리가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마무리 짓고 가면서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는 점이고,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이 한 27조, 국내가 16조, 이 부분이 이거 전체 두 개 합쳐서 27조, 국내에 16조, 해외 쪽이 10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올해 좀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쪽만 좀 좋았다면 이제 해외 부분의 기저 효과를 기대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은 좀 더 나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사우디 프로젝트 1조 원 가량의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요. 파나마, 카타르, 그 이라크,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홍콩, 이런 쪽으로 매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기저효과가 올해 반영된다냐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좀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 구간 나온다면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이 61선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른 그 가치주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 또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파동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파동 타면서 이 변곡점에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만 원 후반대, 5만 원 후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저항을 받겠죠. 올라가게 되면 이런 관점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리포트 내용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하여튼 또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맞춰서 금리 인상 시점에 경기 민감 가치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